킬빌 1, 2, 킬빌 1부, 2부 시작해볼게요. 네. 다들 어떠셨나요? 아까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던데. 아 진짜 저는 역대 최고의 액션 영화다.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복수극이고 최고의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맞아요. 정말 저는 다시 계속 보고 싶어요 이거를. 무한 반복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약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메두사 같은 영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메두사 같은 의미. 메두사 같다. 네. 보면 돌로 변하나요? 그런 느낌이죠. 메두사가 돌로,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치면 돌로 변하잖아요. 네. 근데 얼굴을 안 보면 되는데 얼마나 그 미모에 매혹적이었으면 보게 될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지만은 이런 영상미라든지 이런 폭력을 다루는 감독의 이런 촬영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맞아. 메두사 같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 오셨네? 네, 좀 준비한 멘트입니다. 실제로 우마 서머니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인가? 거기서 메두사 역할로 나오는 그래요? 거 아시죠? 전 그거 몰랐네요. 네, 그녀가 메두사를 연상시키나 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맞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좀 세게 생겼는데도 어떨 때 보면 되게 소녀 같아. 그래서 신기한 외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킬빌은 약간 B급 액션의 초절정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싶은, 그러니까 B급 감성으로 찍어서 그렇지 B급이라고 부르는 것도 약간 민폐인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영화보다는 저도 약간 한 편의 만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화 맞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4시간 분량의 한 편으로 개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작사가 이거는 안 팔린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억지로 나눠가지고 2003년에 1부, 2004년에 2부로 나눠서 개봉을 했는데 사이에 6개월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팬들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보통 다음 시리즈 기다리려면 막 2, 3년 기다리잖아요. 맞아. 6개월 만에 다음 게 나오니까 팬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여러분들은 1부랑 2부의 좀 큰 차이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1부는 진짜 복수 그 자체로 느껴졌다면은 2부는 이 우마 서머니 왜 복수를 하려는지에 대한 동기, 어떤 서사들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설명을 많이 해준 것 같아. 저는 그 1부에서는 그 마지막에 그 진짜 일본에 가서 칼부림하는 그 액션씬, 한 명 한 명 그 어떻게 보면 게임하고 비슷한데 최종 그 보스를 죽이기 위해서 쪼모레기들부터 다 죽이고, 어떻게 그 누구냐, 홍콩 영화 같은데 보면 이영걸이나 이소룡 같은 사람들이 1대 거의 한 100 정도로 막 혼자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나면서 어떤 진짜 카타르시스의 절정이다. 마지막 보스까지 죽이는 막 올라가는 그 단계들. 결국엔 이 사람이 다 무찌를 걸 알지만 난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 이걸 즐기고 있는 제 모습도 좋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재밌는 게 그 보스 있잖아요. 보스의 목소리만 나와요. 빌이요? 네, 빌의 목소리만 나오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나요? 그 뭔가 중저음에 전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인데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빌 목소리만 나오는데 2부에서는 빌이 실물이 등장하잖아요. 빌이 불면서. 저는 오히려 좀 2부에서 실물을 봤는데 뭔가 그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평범한 할아버지. 느낌이 없어. 할아버지 치곤 좀 포스 있지 않았나요? 포스가 무게감이 좀 있었어요. 무게감이 있긴 한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 정도의 카리스마는 아니었다. 목소리만 나왔을 때 그 근엄한 그거랑, 근데 확실히 근데 2부에서는 좀 액션도 액션이지만 뭔가 좀 1부랑 질감이 달랐어요. 액션보다는 그 빌과의 관계, 전사,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감독이라면 약간 이렇게 1부부터 2부까지가 쭉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1부가 솔직히 대박이 나야 2부도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가장 화려한 액션씬을 1부에 최대한 좀 넣고 몰아넣고 2부에는 이제 이미 팬층이 생겼다는 가정하에 좀 더 설명하는 내용을 넣어주는 식으로 저도 구성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원래 그게 그렇긴 한데, 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할리우드 뭐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뒤로 갈수록 좀 더 빵빵하게 커지잖아요. 그 액션 씬이라든지 스케일이. 보통 관객들은 그런 걸 바란단 말이죠. 근데 타란티노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1부에 나오는 그 마지막 액션이 원래는 저쪽이 2부에 나와야 되는 최종 보스를 죽이는 그 최종 보스는 빌이 거기서 막 최절정의 그 액션 고수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게 좀
이건 타란티노니까 가능한 구성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좋았던 게 뒤로 가서 최종 보스일수록 더 세고 더 터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가 제일 세고 보스는 별거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말씀 주신 부분들도 다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 또 큰 차이점은 1부는 사실 일본 사무라이극, 맞아. 2부는 홍콩 무협 영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다른데요. 진짜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이것도 2013년, 2014년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꽤 오래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17년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서양인들이 일본, 중국, 한국을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걔네가 만든 아시아 영화를 보면은 그 문화가 다 짬뽕이 돼 있어서 아시아인들이 보기엔 되게 불편한 요소가 많거든요. 아니 저거 일본 갑옷을 막 중국인이 입고 있고, 한국 한복을 뭐 일본인이 입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짬뽕을 시켜놓는 게 많은데, 쿠엔틴 타란티노는 정확히 일본과 중국의 문화나 무술의 차이를 딱 인지를 하고 다른 분위기로 그걸 연출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감독이 얼마나 또 아시아 영화나 그런 장르에 대해서 깊게 고찰을 했으면 16년, 17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별 그런 고증을 정확히 해냈을까.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일본 야쿠자 세계를 정복한 오렌 이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일본 배경으로 한 이제 키치한 액션 영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파이메이 사부 로부터 이제 혹독한 수련을 받고 오지심창 파열수를 전수받는. 그거 배우고 싶었어. 5반이면 죽일 수 있잖아요. 5걸음을 걸어가면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 이제 정통 홍콩 무협 영화의 약간 정확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약간 좀 믹스이긴 한 게, 1부에서 이제 일본에서 오랜 이시 치러 갔을 때 이소룡 옷을 입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소룡 거는 또 홍콩 영화기는 해서 약간의 믹스가 있기는 했는데, 아무튼 크게는 일본 편, 홍콩 편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영화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스토리를 뭐 줄줄 다 얘기하기보다는 다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무기를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무기들. 일단 처음에 버니타 그린을, 그러니까 영화 순서대로 봤을 때, 실제 시간 순서 말고 영화 순서대로 봤을 때 처음에 버니타 그린을 죽이러 갔을 때 짧은 식칼 정도로 그녀의 그냥 흉부에 날려버려서 복수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오렌 이시인데, 오렌 이시 찾아갔을 때 이제 하토리 한조가 만들어준 멋진 일본도로 그녀의 정수리 부분을 날려버리죠.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나는 목이라도 날린 줄 알았는데 머리가 벗겨지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뭐 머리카락 덩어리가 이렇게 휙 날아가서 저는 머리가 떨어졌나 보다 이랬는데, 여기만 이렇게 헉 날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바스타즈에서도 이 부분 그대로. 자르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감독의 취향인가? 독특한 취향. 내가 살짝 보이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일본도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드, 그 남성분을 죽이러 갔을 때도 원래는 일본도를 써서 그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역으로 기습을 당해서 생매장을 당했다가 이제 엘 드라이버가 그녀 대신 독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엘 드라이버는 그녀가 이제 그 맨손으로 누나를 뽑아서 복수에 성공하죠. 맞아요. 이게 진짜 말로 듣는 되게 것보다 무기가 다양하죠. 실제로 보면은 더 충격적이에요. 한 번도 같은 방법으로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빌은 파이메이에게 전수받은 오지 심장 파열술로 보내버리죠. 일부러 다 다르게 다르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성공하는데, 이렇게 5개 복수해서 식칼, 일본도, 독사, 맨손, 무술이라는 서로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게 사실 되게 여기서 재밌는 게 사람을 죽이기 가장 쉬운 도구가 뭐예요? 총이잖아요. 총. 칼이 어떻게 총을 이기겠어요. 그쵸. 근데 그녀는 자기 복수신에서 단 한 번도 총을 쓰지를 않아요. 맞아. 근데 그녀가 복수를 하게 된 계기는 오히려 총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들리 바이퍼스가 그녀의 결혼식 리허설을 그냥 총으로 갈겨버리잖아요. 맞아요. 총으로 당했는데 한 번도 총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성찰을 해봤을 때 이렇게 다른 무기보다 총이 좀 비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네. 그러니까 상대랑 정당히 겨루는 게 아니라
방아쇠를 먼저 당기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되잖아요. 총으로 싸우게 되면. 근데 뭐 검술, 맨손 싸움, 무술 이런 거는 상대방과 실력을 겨뤄서 내 실력과 센스가 더 좋아야 승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훨씬 정정당당한 승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그녀는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당했지만 가장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복수가 더 정당해 보이게. 좋은 의견 약간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생각 못했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거 쿠엔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에서 총 맞고 한 방에 죽는 사람은 되게 약간 하찮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막 승부를 겨뤄가지고 육탄전을 벌여서 앗아간 목숨은 그 죽은 사람 목숨도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건 느낌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총은 그냥 단순 살상 무기일 뿐인데 칼이나 무술 이런 거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쿠엔틴 타란티노도 사실 총보다는 계속 칼을 나오잖아요. 바스타즈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칼을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야구 배트도 이유가 나오죠. 맞아. 배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고전적인 힘을 사용하는 무기를 자꾸 영화에 쓰는 이유가 그 역시도 약간 그런 논리에 공감해서 그런 게 아닐까. 진짜 설득력 있네요. 총은 재미없다. 그리고 좀 비겁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실제로 그 카우보이처럼 앉아있던 그 아저씨 배 나온 버드란 사람은 아니 주인공이 문 열자마자 총으로 팍 쏴가지고 기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해. 잽이 안 되잖아요. 사실 총은 그냥 당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하냐고. 근데 그도 사실 하토리 한조에 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만약 검 대 검으로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키도가. 근데 총으로 하니까 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비겁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녀는 그래도 끝까지 총을 들지를 않아요. 그런 점이 그녀를 더 멋있게 보여주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코드네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완전 미국의 뱀 사전을 뒤져왔는데 진짜? 미국의 무슨 사이언스지에 있는 뱀 사전을 좀 뒤져왔어요. 와,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네요. 왜냐면은 크게 막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코드네임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영화 속 데들리 바이퍼스의 멤버들은 모두 각각의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데들리 바이퍼스도 직역하면 치명적인 독사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독사들의 실제 특징이 주인공들의 특징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와, 디테일하다. 아마 이거는 제가 처음 알은 거일 수도 있어요. 뱀 사전 찾아본 사람. 진짜. 저 어디서도 못 봤어요. 이거를 킬빌 관련해서. 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죽어간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버니타 그린의 코드네임은 코퍼헤드. 근데 코퍼헤드는 몸은 구릿빛이고 머리는 갈색이래요. 그래서 그 그 버니타 그린도 흑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피부색이 일단 비슷하고 다른 독사들에 비해 독성이 조금 약한 독사라고 그래요. 다른 데들리 바이퍼스 멤버들은 그 은퇴를 하고 나서도 약간 킬러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맞아. 버니타 그린만 약간 순해져가지고 딸만 지키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특성이랑도 또 좀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반사회적인 성향의 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냥 사냥도 혼자 하고 겨울엔 그냥 혼자 겨울잠 자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딸과 함께 이렇게 은둔해 있는 그녀의 캐릭터랑 그냥 전체적으로 좀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러네. 근데 뭐 버니타 그린은 크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두 번째 오렌 이시의 코드네임은 코튼마우스. 맞아. 즉 목화솜잎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뱀이 입 안이 하얗대요. 그래서 코튼마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뱀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자기의 밝은 노란색 꼬리 끝을 흔들어서 먹이를 유혹한다 그래요. 그래서 먹이가 이제 자기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면 이제 한 방에 물어뜯는 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이게 그녀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시나요 혹시? 매치되는 부분 있으세요? 꼬리를 흔들어서 유혹해가지고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면 콱 물어서 죽이는 사냥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녀 애니메이션에서 그녀가 부모님 복수를 하러 야쿠자 보스를 죽이러 갔을 때 그 야쿠자 보스가 소아성애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기도 그 소아성애자 그 아저씨에게 이제 약간 몸을 팔 심산으로 들어간 척 유혹을 해서 그가 사정거리에 왔을 때 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냥 방법이 코튼마우스랑 오렌이시가 되게 비슷한 거죠. 와. 아니 이거 진짜 노리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나도 물어보고 싶어. 이거 혹시 알고 만드셨는지. 치밀하다. 네, 그래서 이 사냥 습성에서 되게 유사점이 있어서 신기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버드 남자분의 코드네임은 사이드와인더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뱀이 되게 저도 영상은 안 봐서 모르는데 특이하게 옆으로 기어다닌다 그래요. 뱀이요? 길쭉한데 얘가 옆으로 간대요. 물결치듯이 가겠죠.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는 굴러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는 각자 유튜브를 좀 찾아보는 걸로 하고 사이드와인더입니다. 사이드와인더 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로 하고 옆으로 기어다닌대요. 근데 이 버드가 본인이 이제 약간 은퇴를 하고 이렇게 장사 안 되는 바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좀 늦게 갔다가 엄청 털리잖아요. 맞아, 매니저한테.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과거 왕년에 잘 나가던 킬러였어. 이런 애들은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아닌데 막 약간 빡친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설설 긴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알겠다고 굽히고 온단 말이에요. 절대 대들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핫토리 한조 검 어쨌냐 이러니까 막 250불 주고 전당포에 맡겼다 이러면서 계속 막 피해가고 없는 척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자에게 수그리고 막 물어보는 걸 피하고 이런 모습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피하는 사이드 와인더의 모습과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설정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또 들었고 또 되게 특이한 게 이 뱀이 사막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모래 구덩이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한대요. 네. 그리고 눈 위에 작은 뿔이 있어서 모래 속에 묻혀 있을 때도 모래가 눈을 덮지 않는 그런 뱀이래요. 여기서 뭐가 또 생각나시나요? 생각나는 거 사막에 살죠 이 사람이. 저 사막에 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키도를 생매장시켜 버리잖아요. 구덩이. 그러니까 이분의 특기는 사실 자기는 모래에서 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래 안에선 되게 강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모래의 약자인 이제 키도를 이제 자기가 강한 자기의 강점인 부분으로 유인을 해서 죽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이런 특성이 맞는 것 같았고 이제 네 번째는 엘드라이버. 엘드라이버인데 엘드라이버의 코드네임은 캘리포니아 마운틴 스네이크. 되게 길어요. 켈마스. 켈마스인데 엘드라이브 포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조금 검색해봤더니 거의 주인공급으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러스트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이 인기가 많구나. 왜냐면은 다른 독사들에 비해서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많이 생각해서 그린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마운틴 스네이크의 중요한 특징 스테이크 먹고 싶다.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코퍼헤드나 코튼마우스 같은 다른 독사를 잡아먹는 독사래요. 다른 독사를 먹는 독사. 독사를 잡아먹는 독사.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어갈 수 있는 게 실제로 엘드라이버가 사이드 와인더인 버드를 죽이잖아요. 네. 다른 독사를 죽인 독사라는 게 이미 그 독사의 특성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독사를 먹는 독사 중에 독사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 마운틴 스네이크인데 이제 이 뱀이 이 스네이크는 몸에 되게 화려한 띠 모양 줄무늬가 있대요. 근데 그녀의 안대가 약간 이 띠 모양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도 매치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식인을 엄청 많이 하는 뱀이래요. 사람도 먹어요? 그렇다고 해요. 무섭네. 되게 무서운 뱀. 근데 블랙 맘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공 베아트릭스 키도는 이제 코드네임이 블랙 맘바인데 그 엘드라이버가 버드를 블랙 맘바로 죽이잖아요. 네. 그때 자기가 손수 메모를 해와요. 그 기억나세요? 손수 그 블랙 맘바의 특성을 메모를 해와가지고 읽어주거든요. 죽어가는데 맞아요. 네. 나무 위키를 긁어 왔나 봐요.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거기서 이제 블랙 맘바한테 뭐 다리나 팔이 물려도 20분 안에 즉사하고 얼굴을 물리면 그냥 즉사한다. 막 이런 거를 막 알려주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로 가장 독이 맹독인 독사예요. 블랙 맘바가. 근데 이제 엘드라이버는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킬러인 키도를 이런 버드 같은 한물간 아저씨가 죽인 거에 너무 붕괴를 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독사로 그를 살해하는데 실제로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버드마저도 키도가 복수를 한 거라고 성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블랙 맘바가 죽이게 하면서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네, 그러니까 버드는 사실 블랙 맘바, 그러니까 키도 본인이 죽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복수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블랙 맘바가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 하면은
달리면은 약간 사람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대요. 아니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뱀이요? 기어가는 속도가 사람보다 빠르대요. 뱀이? 네. 와, 굉장한 놈이네. 무섭네. 네, 뭐 우사인 볼트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뛰는 것보다는 거의 빠르겠죠. 야, 얘 만나면 안 되겠네. 아니, 네. 얘 만나면 죽겠네. 죽습니다. 네. 진짜 살아남을 수도 모두. 없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꼭. 그래서 진짜 근데 무섭네. 이제 그런 빠른 속력을 보면은 그녀가 막 일본, 막 남미,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오가면서 복수를 해가는 그런 그러네. 스피디한 액션 네. 씬을 또 연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무조건 타겟을 반복 공격한다 그래요. 한번 타겟을 삼으면 근데 그녀가 아무리 복수에 실패해도 계속 그 타겟에 대해 재도전을 하잖아요. 진짜 끈질기죠. 그런 모습도 또 블랙 맘바랑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매년 한 2만 명 정도가 뱀에 물려 사망을 한대요. 미국에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뱀이 바로 블랙 맘바래요. 근데 이제 그녀가 이제 일본에서 88명의 야쿠자를 가차없이 죽이는 장면에서 그녀가 다량 살상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블랙 맘바랑 비슷해요. 그러네. 신기하죠?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절묘하게 맞는데. 참신하네요. 절묘한데. 그리고 실제로 블랙 맘바는 근데 원래 가만히 냅두면 성격이 되게 수줍대요. 아. 안 건들면 돼요. 근데 한 번 건들면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런 뱀인 거예요. 안 건들면 된다. 근데 보면은 키도도 그냥 평상시 모습은 되게 정이 많고 맞아. 대인배적이고 되게 그냥 매력적인 그런 맞아요. 인간이잖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해요. 한 번 자기 그 아이와 자기가 공격당하고 나서 복수심에 불타고 나니까 완전 돌변하는 그러니까. 그 이중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마저도 블랙 맘바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막 우리가 그 막 원한을 깊게 품으면 막 독을 품는다 이러잖아요. 맞아. 근데 블랙 그렇죠. 맘바도 독이 가장 세다고 하니까 이 나오는 뱀들 중에 정말 잘 어울리는 매칭이 아니었나. 맞아. 저는 이거를 우연히 이렇게 했을 것 안 그럴 것 같지는 같긴 해요. 않아요. 이거 다 짠 거죠. 자기가 기획한 거지. 저도 이제 코드네임을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설마 뱀 사정까지 볼 생각은 못했는데 이렇게 배신해와 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도 감사해요. 네. 보기 좀 흉한 사진들이 많이 아, 나와서 그래요? 되게 괴로웠는데 서치하면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지은 이름은 아니었어요. 진짜 의미가 있네. 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빌의 예. 코드네임은 스네이크 차머인데 이거는 나오긴 하는데 스네이크 차머는 뱀술사, 뱀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야. 아예 사람이야. 그러니까 독사들의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이자 그녀의 통솔자라는 이름의 코드네임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자기는 독사가 아니라 독사를 다루는 사람을 코드네임으로 쓰면서 그녀들과 자기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름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너를 다루는 사람이고 너네는 그냥 나한테 다뤄지는 동물이야. 약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2부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피리를 불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도 같은데 영화에서 주로 항아리에 있는 뱀을 피리로 다루잖아요. 맞아. 약간 그런 거를 직관적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맞네. 그래서 약간 뱀을 좋아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일반인의 교양에서 나올 수 있는 상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봤고 이걸 다 찾아보셨겠죠? 타란티노 감독은?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치밀하다. 뱀에 관련된 영화를 보셨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그런 걸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워낙에 자기 대단하다. 주변 사람들 수다 이런 걸 그대로 차용한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뭐 뱀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뱀 매니아. 듣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했을 수도 있고 왠지 직접 찾아보지 않고 자기 모르겠다. 일상에서 접해서 시작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돼요. 와. 네, 이 정도로 이건 너무 유익한 정보.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다들 시험 칠 거니까 뱀 공부해 오시고. 근데 신기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 막 버니타 그린이 블랙맘바고 키도가 뭐 코튼마우스고 이랬으면은 캐릭터 설정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죠. 근데 절묘하게 맞네. 딱 맞게 잘 돼 있어요. 진짜. 그 다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거랑 같은 건데 이제 페미니즘이랑 모성애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킬 빌이잖아요. 그러니까 빌을 죽여라. 그러니까 영화 이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예요. 빌을 죽이기까지 사이사이에 사람을 죽여가면서 맨 마지막에 빌을 죽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교훈이나 뭐 생각할 거리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이 페미니즘이랑 모성애적인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애초에 그녀는 되게 잘 나가는 킬러였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그 모성애 하나만으로 킬러의 길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서 평범한 여자가 되려고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결심이 모성애 하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 빌의 아이긴 하지만 빌에게 들키는 순간 빌이 이 자기의 아이마저도 킬러로 키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음반 가게에서 그냥 일하겠다면서 결혼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제가 빌이었어도 좀 복장이 터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나가는 킬러가 갑자기 음반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학살을 당하는 순간에 맨 마지막에 끝까지 말을 안 해주다가 빌 사실 당신의 아이야 라고 이제 부성애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성애를 통해서 이 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애초에 맞아. 발단이. 맞아.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좀 보면은 약간 버니타 그린이랑 대치를 할 때 엄마 대 엄마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딸이 오니까 둘이 딱 칼을 이렇게 숨기고 맞아. 애꿎은 걔 탓을 하면서 걔가 이렇게 해놨다 이러면서 딸이 되게 미심쩍어 하는데 올려보내놓고 마저 싸우다가 결국은 버니타 그린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딸 니키가 다시 내려와서 보고 있죠. 네. 했더니 이제 키도가 니키한테 나는 오늘 복수를 했지만 어른이 돼서 네가 나한테 복수를 하러 와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눈앞에서 엄마를 잃게 된 딸의 마음을 다시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 내 복수는 내 복수인데 너도 나한테 복수해도 돼.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모성애로부터 나온 이해심인 거죠. 저는 이게 킬빌 3에 대한 복선인가 싶기도 그런 그 얘기도 이따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이따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빌을 죽이러 갔을 때도 그가 이제 그녀는 완전 초긴장을 해가지고 딱 치려고 하는데 사실 몰래 그녀의 딸 비비를 살려가지고 키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무너져 내리는데 그때 딸 아이가 계속 막 총싸움 역할놀이를 하면서 막 엄마도 빨리 연기해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도 연기에 합류를 해주잖아요. 근데 되게 막 가슴 아픈 연기를 하면서 맞아. 근데 이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막상 또 딸을 보면서 또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서 또 모성애를 많이 느낄 수 있고 이제 끝끝내 비를 죽이는데 성공하고 나서 비비를 데리고 이제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가면서 행복한 여정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전부 모성애였던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모성애의 위대함, 모성애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건들 이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좀 페미니즘적 요소는 사실 또 영화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어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사실 영화 안에서 딸이 2명 나오거든요. 버니타 그린의 딸과 키도의 딸이 나오는데 둘 다 딸이죠. 네. 아들을 낳지를 않아요. 그러네. 아들을 낳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오렌 이시이는 야쿠자 보스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녀의 오른팔 2명 다 여자죠. 소피 파탈이랑 고고 유바리 둘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직을 다 여자들이 맡고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막 오렌 이시이가 막 야쿠자 무서운 어른들 모여놓고 막 술자리 하고 있을 때 한 명이 약간 반항하니까 바로 목을 베어버리죠. 그러니까 엄청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여성의 리더의 모습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여성 리더. 그리고 이건 좀 웃긴데 그 2부에서 빌이 키도를 파이메이 사부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이거 우물물도 길어야 되고 너 되게 힘들 거야 하면서 보내주면서 그리고 걔는 여자를 싫어하고 금발을 싫어하고 미국인을 싫어해. 근데 넌 그 3개 달아서 진짜 힘들 거야. 막 이렇게 막 약간 이제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약간 경고를 하죠. 근데 싫어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빌한테는 오지심장 파열법 안 알려줬거든요. 맞아. 근데 키도한테는 알려줬단 말이에요. 맞아. 마음을 얻었지.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파이메이 사부님께서 착각했구나 빌이. 아니 빌한테 나 여자 싫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자를 원래 아니 남자가 좋아하지. 그렇죠. 원래 여자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 그런 것 같아서 빌 혼자 속은 거지. 빌은 맞네. 남자라서 안 알려준 거고 키도는 여자라서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키도가 워낙 사람이 성품이 바르니까. 그건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건 그런데 사실 그 자기가 싫어하는 성일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성품 하나로 열었다기에는 약간 그냥 처음부터 여자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예측이 좀 키도 말고도 그 아까 다른 엘드라이버도 가잖아요. 그쵸. 근데 못 배웠어요. 엘드라이브는 죽였잖아요. 오히려 사부를. 죽여버리죠. 사부를 죽여서 못 배우고 죽여서 못 한데
그 여자도 여자의 금발의 미국인인데 막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싫어하는 것 같아. 그것도 그래요. 맞아. 금발 여자 미국인 좋아하는 것 같아. 파이메이가. 달리 보이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이제 엘 드라이버가 약간 사이드 와인더 버드, 약간 좀 이제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걸 가차 없이 죽여버리는 점, 그런 걸 통틀어서 그냥 영화 전체적으로 멋진 여자, 멋진 복수국 이런 거가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면 되게 재밌다고 할 만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영화 속 남자들은 되게 추하게 비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키도가 식물인간이 돼 있을 때 그녀를 싼 값에 팔아넘긴 병원의 인간들과 그녀를 막 단돈 얼마를 주고 취하려고 했던 남자들, 그러니까 식물인간인 그녀를 취하려고 했던 남자들, 그런 거에서부터 조금 혐오감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남자를 죽였더니 그 남자 끌고 다니는 차는 푸시웨건, 그러니까 희롱하는 이름의 푸시웨건 막 이런 트럭을 타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그 오렌 이시가 부모님 복수하러 갔을 때 야쿠자 보스 마츠모토는 고작 11살밖에 안 된 여자애를 취할 정도의 약간 막 구제불능 소아성애자로 나오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최악의 남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빌의 양아버지 잠깐 나오잖아요. 2부에서 그 키도가 빌의 행방을 마지막에 물어보러 가는데 그분도 약간 매춘업을 하고 계시는 포주예요. 맞아요. 그래서 안에서 포주인데 빌의 행방을 물으니까 약간 빌의 행방을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약간 그녀한테 막 추파를 던질 듯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좀만 젊었어도 너랑 잘해봤을 거다. 약간 이런 추파를 좀 던지는데 약간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어린 여자 보면 되게 좋아하네. 약간 이런 모습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빌이 약간 신체적인 능력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킬러라는 직업이 남자가 더 잘 할 것 같잖아요. 근력도 더 세고 스피드도 더 빠를 텐데 굳이 여성 킬러만 양육을 해서 데리고 다녔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아무리 사랑하는 키도가 자신을 배신하고 모르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물론 빡치만 하죠. 왜냐면 자기는 그녀가 죽은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애랑 결혼한다고 잠수 탄 거였으니까 빡칠만 한데, 근데 그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다 죽여버려야 했을까? 그녀마저? 약간 이런 걸 보면서 빌도 약간 여자 좋아하면서 찌질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되게 포스 있긴 한데 굳이 여성 킬러만 모은 점? 그것도 약간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굳이 그 가장 사랑했던 킬러인 키도를 그렇게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약간 자기 복수심이나 감정 같은 걸 잘 못 참고 좀 찌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닐까. 그런 거를 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 설정과 관계성으로 이렇게 멋진 여자와 추악한 남자의 구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게 고작 또 아까는 97년도라 그러셨는데 이것도 2000년대 초반이라서 아직 페미니즘이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라서 이거를 막 이렇게 주의 깊게 다루고, 또 이제 건장한 백인 남자인 본인이 약간 이런 걸 다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분은 진짜 선지자라니까요. 깨어있는 참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약간 흑인 헌정 영화를 만든 것처럼 이거는 그래요. 사실 여성 헌정 영화라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 맞네.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찍었던 거라 사실 이런 영화가 요새 나왔으면 더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요새는 이슈니까. 요새는 또 괘씸하기도 한 게 일부러 할리우드에서 여성들을 일부러 좀 히어로물에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이게 유행처럼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또 감독도 대단하긴 한데 사실은 영화 크레딧 올라갔을 때 보셨겠지만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안 나오고 Q&U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앤 우마 서먼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우마 서먼이 연출에 많이 개입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데.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한 게 아니에요. 더 대단한데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제일 처음에 흑백 결혼식 학살 장면에서 흑백으로 나오면서 그녀가 빌 이거 사실 너의 아이야 하는 그 장면도 전부 우마 서먼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쿠엔틴 타란티노 본인도 좀 깨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우마 서먼이 이제 더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면서 좀 트렌디한 그런 사회 이슈를 반영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쿠엔틴 타란티노랑 우마 서먼은 2014년에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었어요. 아 진짜? 네. 와 둘이 킬빌 찍으면서 그 전에부터 펄프 픽션 눈 맞았네. 근데 2014년에 인정했거든요. 이 아, 영화 찍은 게 모르겠다. 2003년 4년이에요. 그럼 모르겠네. 그래서 정확히 사실관계 언제부터인지는 타임라인을 알 수 없고 제가 영어 뉴스를 검색하고 오진 않아서 현재도 ING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였을 때가 2014년 정도였어요. 둘이 잘 됐으면 결혼 안 했죠 아직.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네. 저도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잘 어울리네. 뒤에 제가 또 약간 준비한 우마 서먼 얘기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마지막 영화 연출 부분. 사실 이 영화는 연출이 다인 영화예요. 스토리보다도 맞아. 사실 연출이 다인 영화인 것 같은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도 역시 70년대 영화의 오마주를 그냥 번복해 놓은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세대가 들어서 알만한 영화는 거의 없더라고요. 없죠. 70년대 영화를 우리가 막 깨고 있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 킬빌 오마주 영화 정리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설명드려봤자 몰라. 그 영화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몇 가지만 약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킬빌 영화 자체가 70년대 초 일본 영화인 슈라유키 히메랑 여죄수 사소리를 그냥 아예 거기서 가져온 거래요. 영화 모티브 자체가. 그리고 기모노 여자 검객 캐릭터는 슈라유키 히메의 여주인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본 영화가 아니라서 크게 공감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또 한국 감독의 영화 죽음의 5손가락을 오마주를 했대요. 그런 영화 있구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그렇게 핫했던 영화도 아니고 한국 감독이 감독했지만 홍콩 영화예요. 한국 감독이 감독한 홍콩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오마주한 장면이 뭐냐면 엘 드라이버의 누나를 뽑아가는 장면. 이게 이 영화에서 가져온 거고 그 놀랍게도 그 큰 액션씬 전에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화면이 붉게 변하는 장면 몇 번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 죽음의 5손가락에서 가져온 연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타란티노 감독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10편에 든대요. 10편. 신기하네요. 죽음의 5손가락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10편 안에 든다. 그래서 이 감독님 이름이 정창화 감독님인데 옛날에 스펀지 아시죠? 예능 스펀지. 예능 스펀지에서 정창화 감독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옛날에 타란티노가 자기 오마주 해도 되냐고 자기한테 직접 와서 허락을 받아갔다. 와 직접 와서 와. 타란티노한테는 이 감독이 더 거장이었던 거지. 본인 그 입장에서. 신기하다. 그리고 오랜 이시의 오른팔인 사이코 여고생 고고 유발인 기억하시죠? 그분은 알아요. 네. 배틀로얄. 맞아요. 배틀로얄에서 그냥 그대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설정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정말로.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거 보고. 그렇죠. 배틀로얄은 또 서양인들이 보기엔 되게 충격적인 영화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마주 하는 걸 따지자 보면은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고 오히려 순수 창작 장면을 찾아라를 해야 될 것 정도로 오마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은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오마주나 패러디라고 하면 유명한 영화의 원본 장면을 따라 하잖아요. 보통 그러죠. 그쵸. 근데 타란티노는 유명하지 않은 자기만 아는 영화를 오마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영화를 접하지 않고 타란티노 영화 먼저 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오리지널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맞아 실제로 그래서 그 영화를 나중에 봤을 때 타란티노 따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마주한 원본 영화를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의 킬빌은 이토록 유명해졌으니까 약간 이런 점에서 원작을 능가한 오마주 영화 유명하지 않은 원작을 오마주해서 멋지게 재탄생시킨 영화라는 점에서 킬빌이 또 의미가 되게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감독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이나 그 영화의 퀄리티나 국적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픽하잖아요. 그런 점이 그냥 영화나 사람을 다 너무 공평하게 생각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고른다는 그 취향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70년대 정창화 감독의 죽음의 다섯 손가락을 누가 보겠어요. 그치.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한 쿠엔틴 타란티노가 아니면. 아. 근데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10편에 꼽았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멋있어요. 멋있네요. 아, 저는 이분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워요, 진짜.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뭐야 하면은 그래 좀 멋있는 영화 맞아. 얘기하려고 그러지 네이버 않아요? 평점 9점 이상 뭐 이런. 어벤져스 이런 거. 남들이 들었을 때 야 너 취향 고급지다 할 만한 영화를 약간 얘기하는 그치, 경향이 그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나 죽음의 다섯 손가락 그게 뭐야? 그게 되게 용기 있지 않아요? 용기 있어. 나는 용기. 내 취향이 좋아. 맞아. 너는 너 취향, 나는 나 취향. 이런 것도 되게 뚝심 있고 멋있어요. 네. 요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타쿠, 뭐 오덕하고 뭐 십덕하고 네. 십덕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감독이 타란티노 맞아요.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독을 보면서 나도 내 취향에 좀 자신을 가져야겠다. 맞아. 남들 좋다는 영화 나도 좋다고 하는 거 그만두고 보통 그렇죠, 보통. 내가 재밌다는 영화 보고 내가 좋다는 노래 듣고 싶다. 약간 이런 뽐뿌가 좀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취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이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봐야 어느 정도 거기서 요거는 내 취향인 것 같고 요건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우리 영화 모임에서 어쨌든 매주 뭐 3편, 2편씩 계속 보는데 이 모임을 계속 해나가면 어쨌든 영화를 많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시간이 맞아. 흐르면 자기 취향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각자가. 근데 이제 남들 다 좋다는 영화 나도 굳이 막 그거 괜찮더라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그래요. 약간 자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영화를 좀 맞춰보고 저는 여담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여담 2개 정도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게 또 재밌죠. 비하인드 스토리. 네, 킬빌에서 죽이지 않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복수하면서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네. 88인 이런 사람. 그 딸. 그렇죠. 딸. 니키벨. 니키벨을 안 죽였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지? 잠깐만. 기억이 안 나. 맞추고 싶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추고 싶어요. 잠깐만요. 딸 말고 있나? 상품은 없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딸. 다치게만 하고 죽이진 않았죠. 알아요, 저 정답. 1편에 우리 그 이제 88인하고 싸울 때 엉덩이 때리고 집에 가라고 하잖아. 그 아저씨. 맞아요. 이제 맞네. 버리야 하면서. 그거 너무 귀여웠어. 맞아. 그러면서 약간 모성애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었어. 너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런 대사 치잖아요. 아이를 다그치듯이. 맞네. 그럼 3명이네. 뭐야? 또 누구 있어요? 누구? 3명이요. 빨리 알려주세요. 누구? 한 명이 누구냐면 그 마찬가지 그 장면에서 소피 파탈이라고 오랜 일시 딸은 이제 왼팔 팔을 같은 잘라버린? 여자분이 있는데 팔만 자른 다음에 살려줘요. 맞아요, 트렁크에 맞아요. 넣어서 굴려가지고 맞네. 빌한테 내가 얼마나 복수하고 있는지 전해 이러면서 살려주는데 사실 약간 그 장면이 어색하거든요. 굳이 왜 그녀를 살려줘서 그걸 알려주라고 그러지? 어차피 빌 찾아갈 텐데. 그러게. 그래서 약간 건덕지를 남긴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킬빌 3가 2014년에 사실 그들의 열애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네. 2014년이었으니까 2014년에 개봉을 확정하긴 했다 그래요. 뭘요? 확정했대요? 킬빌 3. 아 진짜? 네. 아니 이미 만들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작을 한 단계는 아닌데 아니 그건 아닌데. 하겠다고. 개봉을 하겠다고 확정 발표를 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아까 살아난 니키벨이랑 소피 파탈이 손을 잡고 키도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와. 그래서 약간 그런 거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 맞아. 오히려 이제 그러면 키도가 당하는. 그러니까 키도는 사실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복수를 이제 강행한 건데 그녀의 복수가 다시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그것도 괜찮지. 그런 거로 해서 3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기대되네.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키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살짝 그런 부분 있잖아요. 버니타 그린 정도는 살려둬도 되지 않았을까? 딸이 있으니까 자기도 딸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엔 자기 딸이 살아있는지 모르긴 했지만 그렇게 좀 깨우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 좀 살려주고 또 약간 소피 파탈 같은 애들은 그냥 죽여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점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3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각본을 다 써놨을 수도 있겠네요. 각본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마 서머니 출연을 확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거 진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늦게 만들면 우마 서머니도 나이가 들고 그치. 이미 좀 나이가 드셨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킬빌 3 자체가 그로부터 20년 후 이야기 이런 맞아. 설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킬빌 시작하기 전에 영화 이런 말 나오잖아요. 복수는 식었을 때 하는 게 가장 제맛이라고.
20년이면 식었을 때 식은 거 넘어서 좀 상했겠죠. 설마 이거를 타란티노 감독이 노린 거 아니에요? 한 2020년쯤에 이걸 만들면 시간이 흘러서 배우도 늙고 늙고 이제 그렇죠. 괜찮겠네. 왜냐면 배우가 늙은 건 둘째치고 니키가 커야 돼요. 죽이려면. 얘가 커야 되는구나. 실제 시간이 한 그 정도 되겠다. 20대 중반쯤 오면은. 것 같아요. 그때가 유치원생이었으니까. 굳이 걔를 또 쓰기 위해 기다렸다는 것도 놀랍네. 그래서 왜냐면은 감독이 생각보다 철두철미한 게 펄프 픽션에서 이미 킬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킬빌 1, 2에서 킬빌 3 이야기 나올 걸 예상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큰 그림. 아까 그 독사 이름 하나씩 다 분배한 것도 그렇고.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이분은 되게 철두철미하네 진짜.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다. 킬빌 3가 제작 확정은 됐지만 제작이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도 우마 서머니 더 이상 늙기 전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10편은 아니겠죠. 이 킬빌 시리즈 안에 하나 들어가니까 9편일 거야 아마 그죠? 그럼 팬들 입장은 더 좋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여담은 바로 두둥 배트맨입니다. 혼자서 두둥. 배트맨은 왜 나오죠 여기서? 일단 영화 속에서 빌이 맨 마지막 장면쯤에서 슈퍼맨과 배트맨을 비교하는 대사를 하죠. 기억나시나요? 슈퍼맨은 본성이 슈퍼맨인데 클라크 켄트를 위장하는 거고 배트맨은 본성이 브루스 웨인인데 그게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배트맨으로 위장하는 거야. 그 둘은 달라. 약간 이런 대사를 해요. 철학자인데? 근데 약간 이 빌이 DC 코믹스의 팬인 설정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슈퍼맨과 배트맨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빌의 말을 듣고 나서 진짜 차이가 있다고 진짜 생각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슈퍼맨은 원래부터 강자인데 원래 일부러 약자로 변장을 하는 거고. 그건 맞네, 맞아. 실제 그래요. 배트맨은 약자인데 사실 이제 가면을 쓰면서 강해지는 걸로 변장을 하는 거니까 온갖 차이가 있죠. 첨단 무기를 다 쓰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게 키도도 사실 엄청난 킬러 강자인데 너가 그런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로 위장해봤자 소용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슈퍼맨과 배트맨 얘기를 뜬금포로 메타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킬빌과 배트맨의 연결고리 찾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마 서머는 조엘 슈마어의 배트맨과 로빈에서 포이즌 아이비 역할을 맡았었어요. 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녀가 쿠엔틴 타란티노와 연인이 되기 전에 2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크나이트에서 고든청장으로 나왔던 게리 올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배트맨에 되게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마 서머니.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감독들이 약간 자기 자신을 약간 투사한 캐릭터를 영화에 하나씩 넣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 빌의 자기 자신을 좀 투사를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게 예를 들어 그 빌의 양부가 키도한테 빌은 금발의 여자를 좋아하고 발 패티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그냥 패티시. 타란티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 패티시. 타란티노 본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막 실제로 그 키도가 그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을 때 발 움직이려고 하는데 발 엄청 보여주거든요. 발가락이 안 움직여서. 근데 발 움직이면서 막 20시간인가 그렇게 있는데 이제 발만 계속 한 1분 동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점에 있어서 약간 투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엔 쿠엔틴 본인도 배트맨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 투사한 빌이 배트맨을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런 대사를 한 게 아닐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마 서머니 배트맨 세계관에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영화야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빌을 죽이던 영화이고 오락 액션 영화이고 그게 사실 더 큰 아이덴티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펄프 픽션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펄프 픽션은 계속 대사도 그렇고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처럼 많이 보여줬잖아요. 의미가 많았죠.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지언정 약간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킬빌은 그런 심오한 대사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대사가 맞아요. 많이 없는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아까 언급한 것처럼 모성애나 페미니즘적인 그런 설정들을 되게 시대보다 빠르게 도입을 했다. 이 부분 말고는 크게 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액션 영화죠, 뭐. 근데 그 퍼플 픽션 아까 약간 좀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좀 저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킬빌에서 이제 우마 서머니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떠났는데 사실 동양인 살인 청부업자가 호텔로 와요.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이제 그날 그때 뭐 초인종을 누르나 서비스 갔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맞아요. 그때 샷건을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쏘려고. 근데 그때 우마 서먼 임신 테스트기를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걸 맞아요. 떨어뜨리거든요. 네. 그러다 그걸 주우려고 하다가 총이 빗나가요. 근데 이 장면은 펄프 픽션에서 줄스가 기적을 본 거.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나 너 죽일 수도 있는데 나 임신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킬러지만은 어떤 여자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된 계기이죠. 그래서 줄수도 그때 우연을 보고 나서 이건 신의 계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킬빌도 그때를 기점으로 내가 이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킬러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볼 수도 있구나. 실제로 그 여자가 한국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무슨 맞아요. 헬렌 킴인가 카렌 킴인가. 킴이었어. 네, 거기서 그냥 본인 이름이 킴이에요. 영화 안에서. 근데 한국인인 것 같고. 한국인 너무 좋아하신다 진짜 이거는.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녀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 테스트기 보고 나 볼 줄 몰라. 이게 이러잖아. 무슨 의미인데 둘이 약간 꽁트 찍다가 임신한 걸 확인하고 나니까 축하해! 맞아. 너무 훈훈하다. 여자끼리 뭔가 그런. 거기서도 모성애를 너무 볼 수 있는 거예요. 훈훈해. 그러니까 임신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모든 걸 포기할 만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걸 또 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 맞아. 근데 대신 그런 스토리나 철학을 깊게 보기보다는 이 강렬하고 감각적인 연출 안에서 오는 그냥 그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영화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감독의 그 의도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펄프 픽션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에서 피가 튀기는 장면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맞아. 뭔가 막 보기 이런 느낌이 없고 이렇게 막 우와. 피가 막 분수처럼 치솟고 막 머리가 날아다니는데 뭔가 아름답게 잘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여기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게 사실 범죄고 잔인하고 피해야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근데 사실 우리 본성 깊은 곳에서는 약간 모두가 그런 걸 약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좀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메두사 같은 영화라고. 메두사 맞네요. 진짜 맞네. 그래서 저는 한 킬빌 이 정도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어떻게 오마주라 해야 될까? 존경심이 많이 잘 드러났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도 이제 우마 서먼이 소개를 하거든요. 우마 서먼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뭐 AKA 이러면서 이제 그가 킬빌 1부터 2까지 어떤 인물로 살아왔는지를 다 말을 해줘요. 그래서 뭐 베드록 스키도 라는 여자로, 그리고 더 브라이드 신부라는 여자로, 그리고 블랙 맘마라는 여자, 이제 킬러인 여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맘이라고 끝내거든요. 맞아요. 맘이로 끝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머님 여자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오마주라고도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어머니랑 타란티노 감독이 같이 살면서 여자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네, 뭐 여자 친구들도 많고, 사실 어머니가 굉장히 영화의 광이시니까 자연스럽게 영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엄마이기도 하고, 네, 그런 애착심이 확실히 느껴지죠. 네.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건 액션 영화잖아요. 네네. 생각나는 장면들이, 인상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또 어떻게 보면 멋있는 장면들도 많고,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1편에서 그 가정집에서 이제 칼 들고 싸우는 거, 그 되게 긴박하지 않나요? 저는 가슴을 졸이면서 봤는데, 타란티노가 액션 연출도 되게 잘하는구나,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액션 첩보 영화 중에서 그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첩보야 007? 007 말고 또 있어요. 그 되게 액션을 강조한 영화가 있는데, 뭐 본 시리즈 이런 거. 네. 본 시리즈 혹시 보셨나요?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것도 액션 장면이 되게 긴박하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연출. 그쵸, 네. 그건 액션 자체로만 볼 수 있는 영화 같은데 그거 못지 않다.
그때 당시. 근데 그런 일반 액션 영화랑 좀 다른 게 그런 일반 액션 영화는 스케일이 진짜 크잖아요. 그건 그렇죠. 전 세계 터지고 맞아. 폭탄 터지고 이러는데 사실감이. 6탄전을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스케일은 별로 크지 않거든요. 뭐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싸운다던가 집에서 싸운다던가 그러니까 그 오랜 이시 그 죽이러 갈 때 빼고는 거의 되게 아기자기한 세트장에서 그냥 지지고 볶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을 쓰지 않고 칼이나 무술만을 통해서 6탄전을 벌이는 액션으로는 저도 정말 진짜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 칼싸움하는 장면도 그렇고 어느 장면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이 까맣게 그림자로만 나오고 뒤에 불이 막 켜져 있고. 근데 그거는 그런 장면들은 대중문화, 대중매체에서도 뭐 광고나 이런 데서도 오마주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일본에 가가지고 싸운 장면 중에서도 피와 보색이 어떻게 보면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밖에 파란색 이렇게 배경이 나오면서 흑백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굉장히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장면에서 흑백을 한 이유는 사실 심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빨간색인 장면은 되게 잔인하게 비춰져서 맞아. 사람이 반으로 갈라지고 막 그거에 걸릴까봐 이제 흑백으로 일부러 연출했는데 그거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오히려 다가와서 성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일본에는 흑백으로 안 바뀐 버전이 개봉했대요. 보고 싶다. 근데 진짜 여기서 더 웃긴 건 일본에서는 이게 15세래요. 아니 그게 15세예요? 네. 일본 문화 이해를 했어. 문화 존중해줘야 돼. 이분들 대단하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컬러판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인상 깊었던 거 이 얘기는 해야 돼. 그 만화로 처리되는 그 장면. 저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 장면이 되게 만화가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스타일리시한데 꼬마 애가 그 어떻게 보면 그 보스랑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법상 안 되죠. 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만화를 쓴 건가 싶기도 하고.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냥 감독이 만화도 되게 좋아해서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되게 유명한 프로덕션이랑 그다음 일본 감독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그냥 그러니까 미니 무비를 제작한 거예요. 영화 속의 영화를. 그리고 본인이 일본 그 무술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힘을 줘서 영화를 하나 더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애니만 봐도 애니 자체의 그 뭐 연출일까 작품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인터넷에 풀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 장면이 한 7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30분짜리로 늘린 버전의 영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그 부분이 30분으로 늘어난 버전. 작정하고 만들었네 그냥. 그것도 만약 좀 서치를 해보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애니를 저는 한편으로 걱정도 했었던 게 애니 장면 딱 나올 때 애니가 좀 어색하거나 좀 영화랑 좀 이질감이 들면은 완전 영화 자체를 망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영화의 느낌이나 감성을 잘 살린 것 같아서 애니를 넣어서 되게 독특하고. 저는 영화보다 애니가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진짜 잘 만들었죠. 최고예요. 기술력. 근데 그건 아마 그 일본인 그 애니메이션 감독들을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진짜.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근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이제 빌이 우마 서머는 일부러 안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킬러잖아요. 되게 실력 있는 킬러인데 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안 죽이려고 했을지 아니면 실수로 살려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머리를 맞췄잖아요. 막 우마 서머니 막 총도 많이 맞은 것 같고 머리도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겠지. 일부러 안 죽이지는 않았을. 빗나갔나?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갔는데 그 키도가 병원으로 옮겨갔을 때 엘드라이브가 독살하러 한번 가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빌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식물인간인데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살려줄 때는 살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살아난 거 약간 그것도 기적인가? 우연히 그 머리에 총을 맞고도 살아난 그걸 보고 그녀를 다시 살리고 싶어져서 뒤에서는 일부러 살려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그 빌 이거 사실 너의 아이야 했을 때 순간 그러니까 나도 그 이미 총구는 가 있어서 멈출 수는 없는데 순간 흠칫해서 살려준 건지. 그게 더 좋겠다. 개연성이. 그리고 저는 그게 발가락을 우마 서머니 처음에 다리 자체를 못 움직이잖아요. 몇 년 동안 뭐 한 4년 정도 누워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액션 영화 같으면 주인공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다녔을 거야. 그 장면을 생략한다든지. 근데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잖아요. 서로 팔로 기어서 나오고 그 자동차에도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발가락 움직여 하면서 근데 그 장면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이렇게 좀 실제에 그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실제성이 느껴져서. 근데 거기서 되게 멋있었던 게 상체밖에 못 움직이는데도 결국 남자 2명 죽이잖아요. 제압을 하죠. 그래서 되게 거기서도 여성 파워 이런 거 되게 잘 보여준 것 같고 결국은 발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그건 그래.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해야 돼. 맞아. 그 중국의 할아버지 사부 페이메이. 페이메이 그 항상 사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수염을 칵 하면서 수염을 탁 하면서 막 흥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화면도 갑자기 막 클로즈업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홍콩 영화의 연출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한편은 웃기고. 그래서 감독이 이소룡 브루스리를 진짜 좋아해서 물론 이제 우마 서먼 옷만 봐도 알겠지만 맞아 이소룡 오마주. 그 우마 서먼이 일본에서 최후의 그 88인회랑 할 때 그 88인회가 다 이상한 블랙 그 가면 같은 거 쓰고 오거든요. 눈에다가. 근데 그게 이소룡이 옛날에 출연한 어떤 영화에서 이소룡이 그 가면을 쓴 어떤 인물로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이소룡이 되게 그 아직 아시아인의 권리가 전혀 없는 헐리우드에서 되게 시기상조로 아시아 배우로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계속 못 받고 변두리에서 가면 쓴 인물 이런 걸로만 계속 나왔었대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으로 급부상을 한 건데 타란티노는 이소룡을 너무 좋아해서 이소룡 옷을 입은 우마 서먼이 과거에 조연밖에 못하던 이소룡을 오히려 죽이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약간 이소룡이 힘을 가지고 아시아인이 힘을 가지는 장면을 약간 연출한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다 의미가 있는 장면마다. 그 자기가 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칼싸움 할 때 맨 마지막에 눈 위에서 되게 고요하잖아요. 예뻐요. 눈밭 위에서 너무 그 장면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그게 아까 슈라유키 히메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원래 장면이 있구나. 슈라유키 히메에서는 오렌 이시 같은 애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거기서 눈밭에서 피 튀기면서 아름다운 검술로 대결하는. 그러니까 흰 눈 위에 빨간 피가 튀기면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쵸. 미쳤다. 그리고 그 빌 배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빌 배우분이 이소룡 영화를 되게 많이 뺏어갔던 배우래요. 그러니까 이소룡을 두고 만든 영화인데 아시아인은 안 돼 이래서 그 배우를 대리 많이 썼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소룡의 적인 사람인 거거든요. 그를 빌런으로 고용한 것도 일부러 그랬네. 얼마나 이소룡에 대한 팬심이 깊었는지 신기하다. 의도가 다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러네. 진짜 명장면이 많은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네네, 진짜 맞습니다. 장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이거 음악 얘기도 해야 돼. 음악이 거기 나오는 음악이 그 우리 예능에서도 많이 쓰더라고. 든든든든든 막 액션하면서 나오는. 근데 원래 액션은 나중에 그 예능 PD가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액션이란 그 대사가 말고 그냥 딴 누가 출연할 때 그죠. 이게 원래 원작이 여기였구나 출처가. 원작 여기 아닐걸요. 그게 다 오마주인데 있는 음악을 좀 우리는 몰라서 편곡을 하든지 이게 오리지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근데 예능 PD들은 분명히 킬빌을 봤을 거고 봤겠죠. 여기서 분명 많이 따온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중문화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오마주나 잘한 패러디는 그게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영화를 굉장히 패러디를 많이 하는데요. 우마 서먼이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가지고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제가 데스프루프를 봤잖아요. 마지막 엔딩 장면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실제로 마지막에 발차기로 맞고 우마 서먼이 쓰러지는데 그 장면마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많이 보던 장면이라서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 거마저 오마주를 하는. 오마주의 이제 그것도 뭐 옛날 영화를 뭐 차용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타란티노 감독님은 오마주로 시작해서 오마주로 끝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을까요? 타란티노한테.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고유한 독창성이나 그런 짜집기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오리지널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아까 보면 말한 것처럼 원본을 이겨내는 오마주 영화. 오마주의 신이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킬빌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는 너무 재밌게 저도 봤고 최고의 액션이에요. 생각 없이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깊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예쁘고 감각적이어서 맞습니다.
다시 봐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미장센 아까 저도 이 제키 브라운 얘기했지만 제키 브라운도 그 화면 자체가 예쁜 색감이 예쁘고 구도가 예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그 자기의 타고난 감각인지 아니면 수만 편의 영화를 보면서 그런 감각이 익힌 건지 모르겠지만 그 미술적인 감각도 빼어난 것 같아요. 시각적인 감각이. 네. 나중에 퀸틴 타란티노가 미술 감독 누구 쓰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닐까요? 미술 감독 따로 안 쓰나요? 자기가 한 걸걸요.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음악도 자기가 하고. 타고났네. 그러니 이제 우마 서먼 같은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우마 서먼 같은 배우랑 또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킬빌 여기서 맞춰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